네, 안녕하세요. 입지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 부동산 23년 물량 과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로 나뉘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3년 물량 과다 영상에서 23년, 24년의 입주 물량이 많지만 다른 변수들이 많으니 단순하게 물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23년 물량이 많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이며 보통 물량이 많은 시기 2, 3년 전부터 가격 조정이 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코로나 터지고 작년부터 올해 조정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과 양적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더군다나 6월 이후 양도세도 이례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세금을 부담하며 집을 내어놓지 않겠죠. 그럼 또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23년에도 물량 외에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정을 덜 받거나 입지 좋은 곳은 오히려 탄탄히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네, 맞습니다. 그 많은 물량 때문에 조정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본 내에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입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동하고자 해야 합니다. 인구가 줄고 집이 남기 시작하는 상황. 그러면 퍼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합니다. 국가는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여기저기 인프라를 심을 수 없고 도심의 중심이나 요층지에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 연결을 편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현재 5차 국토종합계획의 큰 틀이며 세부 도시 계획들로 이어져 도시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도 도심과 중구, 각 역들의 변화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무주택자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들은 아파트로 1주택을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포인트는 아파트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주택 말고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대부분 주택이나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자체도 많고 아파트에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될 확률이 높겠죠. 젊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되면 굳이 빌라나 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SNS나 미디어 때문에 항상 주위 사람들 신경 쓰게 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아파트 선호도는 더 증가될 것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이건 사람마다 입장과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자금에 맞게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소 비싸더라도 주요 입지 청약에 계속 도전하시고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자금에 맞는 구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자금 안에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추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입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2, 3년 또 자금을 모아서 상급지로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면 됩니다. 2, 3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때 어떤 입지를 선택할 것인가는 저나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야겠죠. 이제는 단순히 23년 물량 때문만이 아니라 대구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집을 대충 막 사면 안 됩니다. 입지 공부를 통해 신중히 선택을 해야겠죠. 대구는 수성구 범사 만삼이 아니라면 최대한 도심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수성구 외의 주요 거점은 죽전, 동대구, 태평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구 부동산 주목할 입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상급지로 갈아탈 준비를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은 중립기여라는 말도 있듯이 말 그대로 중간은 간다라는 뜻입니다. 1주택자들은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팔 수가 없죠. 그냥 계속 거주할 뿐입니다. 물론 1주택을 투자용으로 세를 주고 본인은 전월세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인 실거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는 본인의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좋죠.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팔아야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는 기분만 좋은 것이죠. 추후에 팔거나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 때 실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계속 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재산상의 피해는 없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실현 손실이 아닌 평가 손실인 것이죠. 그냥 기분만 안 좋은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욕실 하나가 빠지거나 안방 크기가 작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1주택자들은 어차피 주거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예전에 쌀 때 샀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면 살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비싸다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몇 년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상급지로 갈아탈 시점이 왔을 때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라면 내 아파트도 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탈 때 덜 부담스럽고, 만약 하락기라면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갈아탈 수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명의나 대출 등의 문제로 나오는 급매를 기다려서 상급지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들은 소위 똘똘한 아파트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 똘똘하고 나머지가 그저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를 두고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감소와 도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외곽 지역이나 비인기 지역은 소외되는 곳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저 그런 곳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정리 후에 범삼 안삼이나 도심 주요 지역 대장 아파트를 보유하는 전략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보유한 주택 모두가 똘똘한 것들이고 자금이나 기타 여력이 되시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3년, 24년에 물량이 많아도 똘똘하고 입지 좋은 아파트는 버텨낼 것이고 그 이후에는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다시 용적률 제한 풀고 세금 대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입지 좋은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 상승, 하락 시 모두 커버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다주택자분들은 이미 전략을 잘 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구 부동산 23년 물량 과다에 대해 주택 보유별 대응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포인트는 물량이 많아도 가격이 안 내려가니까 무조건 사라, 이게 아니라 미래의 가격은 물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한 채는 그냥 마련하자입니다. 한 채는 마련해놓고 이후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전략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겠죠. 보유한 한 채가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갈아타려는 상급 아파트도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한 채를 보유한 것이 잘한 것이 되고 추후 뒷일을 도모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 우상향 추세를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보다 안전한 편입니다. 하방 경직성은 거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장기적 우상향은 인플레이션, 토지 지가 상승 등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